자, 이번에는요, 문학의 소식, 영화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영화를 놓고요, 글쎄요, 열풍이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월차 내고 왔어요. 극장가 집어삼킨 어벤져스다.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어벤져스. 부제는 엔드게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개봉 4시간 만에 관객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매 관객만 200만 명이 넘어서 신기록을 기록했고요. 10만 원대 암표까지 등장을 했다. 가격이 10배로 뛴 거네요. 시리즈 마지막 회 세계 첫 개봉 어제 했습니다. 피규어 들고 아침부터 긴 줄을 스크린 2,800여 개 사상 최대다. 그러자 상영관 독과점 논란 다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일단 영화 어제 개봉을 했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왜 이렇게 열풍입니까, 이 영화? 한마디로 어벤져스가 예. 사랑받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 일본, 한국 같은 나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관객들이 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일본을 뛰어넘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인구로 건.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타노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 생명체 절반을 죽여서 예. 이 영원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줄거리 속의 그 내용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 그런 극심한 고통들로 예. 지금 현재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예. 굉장히 위기감과 동시에 또 연대라고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사랑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이번은 특히 그 연대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이 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 영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화를 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밌으니까 보는 친구도 있지만 줄거리 측면에서 약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열광을 한다. 그런데요, 이재용 전우요. 네. 이 마지막 부분, 상영관 독과점. 이렇게 굉장히 흥행하는 영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난번에도 그 어벤져스 3 그 인피니티 워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그때도 그 당시에는 또 사상 최대였어요. 2,553개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거의 한 15% 16%더 높은 수의 이제 상영관을 지금 확보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상영관 그 영화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그 상영관을 오픈을 개봉을 안 하는 것도 좀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나왔던 다른 영화들은 이제 본인들의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뭐 영화의 다양성, 문화예술이라는 것도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나서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이 극장을 찾았는데 다 어벤져스만 하는 거야. 그 선택을 뭘 하지? 보니까 다른 영화는 거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권의 문제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분석을 해주는데 대단한 열풍이긴 합니다. 보면 사상 최대, 신기록, 첫 개봉, 아무튼 처음, 최대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김정은, 김일성이 러시아 갈 때 그 패션 그대로 어제 블라디보스톡에 도착을 했죠. 오후에. 그리고 오늘 푸틴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하는데요. 어제 도착할 때 모습이 이렇습니다. 중절모에 검은 코트를 이렇게 착용을 했죠. 근데 할아버지죠? 김일성. 여기 사진 보시면 당시 소련을 방문했을 때도 역시 중절모에 이런 패션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절은 사실 성인 남자가 그냥 중절모를 많이 쓰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복장이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요즘에는 사실 중절모를 그다지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걸 보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나. 아마 이런 게 좀 읽혀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교체가 됐네요. 여기 기사 보이시죠? 방러 때 빠진 김영철 통전부장에서 해임. 북한 비핵화 전략이 바뀌는 건가?
지금까지 이 협상의 주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문책성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후임은 50대 후반 장금철 새 통전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줬거든요. 근데 주로 그동안은 민간교를 담당했고 신상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트럼프입니다. 기저귀를 찬 채 화를 내는 아기 트럼프가 보입니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반트럼프 시위대가 띄운 6m 높이의 풍선인데요. 오는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서 이 트럼프 베이비 풍선이 다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원래 띄웠던 것보다 5배나 더 큰 초대형 트럼프 베이비를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청바지입니다. 여기 도시 풍경을 담고 있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마다 강아지들이 한 마리씩 보이는데요.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최소영 작가 개인전에서 소개된 백구집을 찾아서라는 작품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품 속 산과 건물들이 모두 청바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최 작가는 이렇게 청바지를 소재로 만든 작품 15점을 오는 5월 25일까지 전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크리스토퍼 안입니다. 수염을 기른 한 건장한 남성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크리스토퍼 안인데요.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으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서 직원을 폭행한 뒤 컴퓨터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로 지난 18일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스페인으로 추방되면 북한으로 압송돼서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변 보호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안 씨 측의 보석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기사 다뤄봤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